그리고 이제 만약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첫 1, 2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은 또 구도가 바뀌었죠. 원래 무드등 찍다가 달 찍다가 오늘은 좀 낮에 찍어보려고 해서 뭐 어디가 좋을지 하다가 밖에를 봤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밖에를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메타인지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자기검열 메타인지 이 얘기를 그 전남친들한테 연락하지 않는 방법 이거 찍을 때 얘기를 해서 그거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항상 뭐 회사 커리어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 뭐 연애 이런 얘기 할 때가 조회수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나중에 찍으려고 하긴 했는데 좀 미리 땡겨서 찍어보려고요. 썸네일에도 나와 있지만 결혼을 해서 시댁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두 번, 세 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 결혼하면서 내가 두 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게 또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서 겪는 것 중에서 좀 비슷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서 다들 처음 경험을 하고 낯설다 보니까 유경험자들한테 많이 조언을 얻게 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시댁이라는 양가 이제 시댁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상대방 내 배우자의 부모님들, 내 배우자의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사실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니까 보고 산 세월도 많아서 길어서 뭐 익숙해지겠지만 사실 처음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할 때부터 좀 결혼 초반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할 때 이제 뭐 특히 첫 인사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결혼 준비를 하려면. 그래서 첫 인사, 상견례 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선물을 되게 과하게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정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결혼 준비 카페 이런 거에서 막 선물을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공유하고 막 후기도 많이 올리고 아마 그 선물 업체에서 요구를 하는 거겠죠.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상견례 때는 선물을 하지 않았고 그냥 저희가 식사하는 그 자리와 그 자리를 준비하는 거, 비용을 내는 거 그런 것까지만 했고 따로 선물을 준비는 하진 않았어요. 이제 결혼 준비를 처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격식을 갖춰서 막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고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더 휘둘리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했다는 후기나 막 이런 거 정보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더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견례 때는 그냥 양가 직계 가족이 이제 만나서 밥을 먹고 좀 얘기를 나누고 뭐 이런 자리잖아요. 근데 굳이 뭐 선물을 준비할 필요까지 있나 싶어가지고 저희는 상견례 선물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PPT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네. 뭐 하고 싶으면 하는데 네. 남들이 했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 이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과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마음이 내키는 데까지 내가 용인할 수 있는 용인? 내가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범위까지만 하고 너무 그 시댁이라는 존재나 양가 이제 가족, 배우자 가족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가지고 잘 보여야 되겠다는 행동을 내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더 과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셨다면 뭐 영상 끝까지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첫 인사 때는 선물을 했어요. 되게 간단한 선물을 했는데 이제 양가 어머님한테는 아무래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래도 자식이 결혼을 할 때쯤이면 결혼 생활을 그래도 한 30년 뭐 이렇게 하셨을 테니까 뭐 정말 다정한 남편이면 뭐 꽃 선물도 자주 하겠지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꽃 선물을 많이 받을 때가 아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감정적으로 무뎌지는 연세시니까 아무래도 어머님, 엄마한테는 꽃을 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양가 부모님한테 예쁜 꽃을 선물로 드렸고요. 뭐 거기 바구니 이런 데에 막 되게 과한 문구 같은 것도 막 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도 결혼을 되게 많이 준비할 때여가지고 그때 제가 한정식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저희는 기다리고 있고 다른 예비 부부가 또 이제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여자분이 이제 남자분 가족한테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는데 여자분이 들고 가는 꽃 바구니에 뭐
뭐 어머니 아버님 뭐 예쁘게 봐주세요, 예비 며느리 올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내키면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내키지 않는데 뭐 남들이 그렇게 한다고 막 잘 보여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잘 보여야 된다라는 마음을 버리는 것도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하루 이틀 보고 말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한 문구, 내가 내키면 하지만 절대 안 해도 된다. 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버님이나 아빠는 뭐 술을 좋아하시는 경우에는 간단한 술 선물 같은 거 하면 좋고, 어차피 이 첫 인사 때는 좀 조용하게 얘기를 나누는 게 중요하니까 룸을 잡는 거는 진짜 추천하거든요. 룸이 있는 식당, 꼭 한정식이 아니더라도 룸에서 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좋은 것 같고, 그때 간단하게 밥 먹고 먹을 수 있는 그 식당에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죠. 한번 물어봐야겠죠. 케이크 같은 거 정도는 가져가서 먹는 거 딱 요 정도 선물까지 추천합니다. 뭐 첫 인사 때 뭐 한우하고 홍삼하고 화장품 세트하고 막 이러는 거는 저는 벌써부터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중에도 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잘 보여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인사 때는 간단하게, 어머님들은 꽃, 아버님 술 좋아하시면 뭐 양주나 뭐 그런 것들 하고, 가족들끼리 간단하게 밥 먹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케이크를 식당에 양해를 구하고 가져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뭐 결혼 전 명절이나 이때 가야 되나 뭐 이런 걸 고민을 하는데, 막 꼭 와서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은 안 가도 됩니다. 뭐 가야 되나 물어보지 마시고요. 안 가도 되고, 꼭 와야 된다라고 하는 가족이, 모르겠어요. 가족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좀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벌써 와서 뭐 막 일을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는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혼 전 명절에 굳이 안 가셔도 되고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번호 교환, 이 번호 교환을 언제 해야 되냐 물어보면 하세요. 어차피 결혼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가족이 된다라는 거니까 뭐 먼저 나서서 막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진짜 해도 되거든요. 근데 번호 교환 같은 것도 네, 그냥 물어보면 하고, 결혼했으면 당연히 해야죠. 가족이니까. 네, 결혼했으면은 네, 하고, 미리 굳이 그런 것들 나서서 할 필요 없다. 어차피 결혼하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첫 1, 2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게 서로 모르잖아요. 처음이고 하니까. 네, 그 첫 1, 2년이 이제 서로 익숙해지는 그런 과정인데,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첫 1, 2년에 결국엔 그거예요. 내가 아닌 모습으로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이겁니다. 한두 번 보고 말 사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모습으로 지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예의를 지키고 이러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이제 내 그래도 사랑하는 배우자의 부모님이고 하니까 예의를 갖추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아닌 어떤 모습으로 과하게 하거나 뭐 과하게 요구를 한다거나 뭐 이러는 거에 다 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과하게 안 하는 거는 상대방 쪽에서 요구를 안 하면은 그냥 내가 정리를 하고 내가 안 하면 되는 거지만, 이제 문제는 상대방이 이제 과하게 요구를 할 때 그거를 어떻게 거절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부부가 이제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결론은 악역은 그 집 자식인 쪽이 악역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시댁에서 과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그 남편이 잘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장인 장모님이 과하게 요구를 한다 하면은 여자가 악역을 자처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이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요즘에 좀 결혼을 늦게 하니까 30몇 년을 따로 살고 가족마다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집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 30몇 년을 내 집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를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족이 됐다고 해서 남이란 표현도 그렇지만 다른 집의 어떤 분위기에 한 번에 맞추는 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를 서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맞는 거에 대해서 중재를 하는 거는 그 집 자식이 해야 된다. 나쁜 소리도 그 집 자식이 해야 된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이게 내 아들이 말하는 거랑
며느리가 말하는 거랑 다르고 내 딸이 얘기하는 거랑 사위가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특히나 싫은 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악역은 그 집 자식이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잘해야 되지만 그 시댁과의 어떤 감정적인 분리가 잘 되어 있는 독립적인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독립이 되어 있는지는 연애를 할 때는 좀 알기 어렵지만 결혼 준비를 할 때 뭐 처음 알게 되겠죠. 그때 좀 잘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당연한 거지만 결혼 준비할 때 아닌 것 같으면은 그냥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낫다. 파혼이 싫겠지만 뭐 이혼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뭐 낯설에 나오는 그런 돌싱 특집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운 나쁘면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결혼을 했으면은 잘 지내야 되는 게 맞지만 진짜 첫 1, 2년은 과하게 잘할 필요 없고 나의 모습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예의 있게 잘 지내야겠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평소보다 좀 길었는데 네,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 결혼 연애에 관련돼서는 어떤 영상을 또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